제 이름은 이노우에 히로유키이고 동경대학교에서 의학 박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개인 치과 병원을 열었고 현재는 연간 4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병원의 규모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이 아주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까지의 성공 노하우에 대해 책을 한번 써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제안들에 노라고 대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과거 정리도 해볼 겸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글쎄 100만 부가 넘게 팔려 일본의 촉망받는 작가로도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제 인생을 이끌어온 화두이기도 하지요. 바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진 2개의 박사 학위를 보고 그 학벌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찰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좋은 학벌, 좋은 학력을 가졌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본질을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하며 학벌이 아니라 이 한마디로 성공 요인을 표현합니다. 바로 배움이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연 배움입니다. 답변이 너무 뻔하다고요? 성급한 판단을 하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제가 말하는 배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움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의 배움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했었던 그런 입시 공부가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 직업을 얻기 위해 했었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 실력을 높이는 공부도 아닙니다. 이런 배움들로 인생의 가치를 현저히 높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배움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바로 돈으로 바꾸는 배움을 뜻하죠. 돈과 연결되는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었고 부제는 부를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공부법이었습니다. 생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연코 배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쁜 사회생활에서 그나마 있는 시간을 쪼개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 배움이 그저 배움으로만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억울하지 않나요? 배움이 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환산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한들 아무 소용없는 배움이라 저는 단언합니다. 배웠으면 마땅히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익혔으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차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존재감을 인정받아 평판이 올라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제 생각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배움을 왜 꼭 돈과 연결시켜야 하지? 공부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야. 얼핏 들으면 이런 주장들이 배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고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말들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갈 것이 제가 말한 배움은 곧 돈이라는 공식처럼 배움과 돈이 1대1로 매칭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배움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돈의 증가가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이 증가되는 것은 노후를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볼 때 소득 증가가 수반되는 배움을 할 때가 더 지속 가능하며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올라감으로써 인간관계나 업무, 취미생활, 일상 등 모든 면에서의 만족감 역시 올라갔습니다. 절로 흥이 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더 일에 몰입되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서 이런 편지가 날아옵니다. 배움을 돈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솔직히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배움을 통해 돈을 벌어보니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되더군요. 돈은 배움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선생님의 책을 정독해야겠습니다.
최고의 대학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독서는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배운 것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중요시 여기죠.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하거나 더 좋은 파트너십을 맺거나 하는 등의 실질적인 요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돈으로 바꾸는 배움이 중요하다는 저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왜 세계 최고의 대학이 실질적인 독서법을 가르치는지, 제 책을 읽은 독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돈이라는 주제와 솔직하게 마주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돈으로 바꾸는 배움에 대해 동의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초보자들에게 배움의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꿀팁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짜 배움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엄선한 것들이니 들어볼만 하실 겁니다. 첫째,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공부부터 시작하라. 무슨 공부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종사하는 분야와 관련된 공부부터 하세요. 많은 분들이 배움의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실천해보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됩니다. 관련 분야의 세미나에 가고 전문가를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염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공부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한켠에 다짐하십시오. 결국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득이 늘고 평판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하지요.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사람의 깊은 욕구와 보편성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배움의 한 스텝을 뻗어보세요. 둘째, 하루도 거르지 말라. 아주 작은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듭니다. 남자 100m 달리기의 세계 신기록은 9초 58입니다. 인류가 10초 이내에 달린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었었는데 0.42초가 줄어들었고, 더 놀라운 건 이제는 8초 99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0.01초를 좁히는 것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트레이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운동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움의 영역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배움의 성과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거의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일 책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 반드시 배움을 습관화하십시오.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10페이지, 20페이지로 늘려가면 됩니다. 그 어떤 날에도 배움을 거르지 않는 것이 배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라이벌을 찾아라. 없으면 만들어라. 배움의 과정에 있어 선의의 경쟁자가 꼭 필요합니다. 경쟁자를 찾으세요.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 비등한 수준이었는데 그가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나의 라이벌은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게으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어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라이벌이 겪었을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서로가 진심으로 이해하는 동료 관계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해내고 싶다면 라이벌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극제입니다. 넷째, SNS를 통해 당신의 배움을 타인과 나눠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1회가 되었든 2회가 되었든 배움을 나누십시오. 정기적으로 나눈다면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올라가고 초기에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배움이 보잘것없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배움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펜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이러한 나눔의 환경이 너무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배움과 교양, 마음의 풍요로움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강연 의뢰가 들어오면 반드시 예스라고 답해라. 앞선 4가지 꿀팁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의뢰가 들어옵니다. 소규모 강연일 수도 있고 책을 써보자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 강연 의뢰가 들어오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물쭈물 하지 말고 밝은 목소리로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처음 몇 번은 사양하고 이후에 다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라고 말하며 그제서야 받아들이는 것이 고상하고 맞는 것 같나요? 겸허함과 고상함은 분명 소중히 여겨야 할 미덕이지만 배움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미덕입니다. 좌중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배움의 선물입니다. 처음 들어온 제안을 거절하는 행위는 모처럼 열리려고 하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지점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겸양을 떨 게 아니라 예스라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십시오. 이상으로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5가지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남은 인생의 차이는 배움으로 결정됨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며 배움이란 구체적으로 돈으로 연결되는 배움이 되어야 함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